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은 원소 주기율표입니다. 먼저 주기율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기율표가 여기서 제시된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주기율표에는 118종의 원소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특징을 한번 살펴본다면 먼저 가로에는 주기가 그리고 세로에는 족으로 이렇게 원소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우리는 주기라고 부르고 세로를 족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전체 주기는 7주기까지 지금 알려져 있는 원소들을 나열되어 있고 7주기 중에서 우리가 다 외워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원자 번호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씩 더 몇 가지의 원소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제시된 것 원자 번호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원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가로입니다. 1주기에는 수소와 그리고 헬륨이 그리고 2주기에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그리고 3주기입니다.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그리고 4주기입니다. 칼륨, 칼슘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7개의 주기가 있으면 이제 세로족입니다. 세로는 족이라고 하는데 족은 전체 1족에서부터 18족까지 18개 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우리가 기초학에서 다루게 되는 것은 18개를 모두 다 보는 것이 아니라 10개 정도 생략된 8개의 족을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1A족, 2A족, 자 13족이라고 하지만 3A족, 그리고 14족, 4A족, 15족, 5A족, 그리고 16족, 6A족, 그리고 17족, 7A족, 마지막 18족은 0족이라고도 하고 18족이라고도 하고 8A족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가로는 주기, 세로는 족이라고 해서 원소들을 나열한 표를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1A족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1A족은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등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원소들을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물론 수소는 제외됩니다. 수소를 제외하고 리튬, 나트륨, 칼륨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우리는 알칼리 금속족이라고 하는 거죠. 자, 2A족입니다.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으로 나열되어 있고 2A족 마찬가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갈까요? 자, 7A족입니다. 7A족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혹은 요드라고도 읽습니다. 플루오린, 불소라고도 읽고요. 염소, 브로민, 요드 또는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7A족은 할로젠족 또는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8A족입니다. 자, 8A족을 구성하고 있는 또는 0족입니다. 0족을 구성하고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은 실제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 8A족의 이름은 불활성 기체라고 하는 족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주기입니다.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에 해당하는 걸 우리는 주기라고 하고 전체 주기율표에는 1주기에서부터 7주기까지 7개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주기 원소 수소, 헬륨, 자, 2주기 원소입니다.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이라고도 하고 불소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 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온 그리고 3주기 원소입니다. 자, 나트륨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 나트륨도 맞지만 소듐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하지만 기초화학에서는 나트륨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그리고 황, 염소, 아르곤이 3주기 원소에 해당되겠네요. 자, 4주기 원소입니다. 칼륨, 그리고
칼슘입니다. 뼈에 좋은 칼슘이 마지막 20번에 해당하는 사주기 원소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 앞 글자만 따서 우리 원자번호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원소들의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헬리배 한번 쉬고, 붕탄질 한번 쉬고, 산풀레, 산불레라고 외우셔도 되고 산풀레라고 외우셔도 됩니다. 한번 끊고, 자, 나마, 알, 규 끊고, 인, 황, 염, 아 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인데 칼카로 끝을 내면 전체 20개 원소의 이름과 기호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주기율표의 주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족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족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은 세로줄입니다. 자, 같은 족에 있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내용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 껍질, 주기가 되겠죠?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개수가 같은 바람에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족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주기가 아닙니다. 주기는 그냥 껍질 수가 같은 거고요. 족의 경우에 화학적 성질이 같은 원소들이 또는 비슷한 원소들이 나열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족들은 특별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 1족 또는 1A족이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자, 알칼리 금속, 예를 들면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고, 위치에는 1A족 원소에 있었지만 수소는 알칼리 금속이 아닙니다.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2A족 또는 2족입니다. 알칼리 토금속, 그리고 17족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7A족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할로젠 또는 할로겐 다 같은 표현이고요. 자, 18족 또는 8A족 또는 0족입니다.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이렇게 특별한 족의 이름이 있으니까 이 특별한 족의 이름들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기율표 한번 외워볼까요? 자, 앞 글자만 땄습니다. 수헬리베 한번 끊고 쉬고, 붕탄질 끊고, 산풀레라고 기억하셔도 되고 산불레라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한번 끊고, 나마, 알규 한번 끊고, 인황, 염아, 그리고 마지막 칼륨, 칼슘 순서입니다. 칼카. 이렇게 해서 주기율표 20개입니다. 모두 118개 중에서 20개 여러분 다 외우셔야 합니다. 이 20개 꼭 기억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순서까지 이렇게 위치까지 이렇게 봐서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1주기에는 2개가 있고 2주기에는 8개, 3주기 8개, 4주기는 우리 그냥 2개만 하자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럼 어떤 문제가 가능할까입니다. 이런 문제 가능하겠죠. 원자번호 7번 질소와 같은 족에 해당하는 원소의 원자번호를 물어봅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자, 원자번호 7번 질소와 같은 족에 있는 그 원자번호를 물어본다면, 자, 먼저 요 사이, 족의 사이를 봤을 때 3족에서부터 지금 12족에 해당하는 전이 원소들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족 원소, 여러분이 기억하는 원자번호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쭉 연결해서 외운 부분을 우리는 전형 원소 또는 주족 원소라고 합니다. 이 주족 원소들만 봤을 때는 전체가 8개로 쭉 배열되어 있으니까 20번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20번 안에서는 자, 원자번호 7번 질소에서 같은 족에 해당하는 원자번호라고 했으니까요. 20번 안에서는 더하기 8을 하면은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20번이 넘어섭니다. 원자번호가 20번보다 더 큰 수이죠. 자, 예를 든다면 염소 한번 볼까요? 자, 염소에다가 8을 더하게 되면 그 바로 밑에 있는 브로민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염소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본다면 요 사이에 지금 10개의 항을 10개의 족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자번호 20번이 넘어선다면 같은 족을 찾을 때 원자번호에는 그냥 8이 아니라 18을 더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번호 7번입니다. 문제에서는 원자번호 7번이었으니까요. 자, 원자번호 7번은 20번 아니죠. 그러니까 더하기 8을 하면 되고,
해서 15 이렇게 찾으면 되고, 자, 예를 든 것처럼 만약에 원자 번호가 17번입니다. 원자 번호가 17번이라면 같은 쪽에 있으면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면 20번보다 커지니까 18을 더해서 35라고 하는 원자 번호를 찾아야 되고, 만약에 똑같은 17인데 위쪽으로 갑니다. 위쪽으로 간다면 8만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8 빼면 9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원자 번호 17번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35, 18을 더한 겁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8을 빼면 되니까 플루오린 불소 원자 번호 9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번 안에 들어간다면 더하기 빼기 8, 20번보다 더 큰 수가 된다면 18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음 내용은 원자의 구성입니다. 자, 원자라고 하는 거 지금 구성은 원자 모형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내용보다는 조금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지금 제시하고 있는 원자의 구성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입니다. 러더퍼드라고 하는 과학자는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원자라고 하는 것은 핵이 있고 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전자가 그냥 있는 건 아니고 핵 주위를 막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주위를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은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양성자라고 하는 아이와 중성자라고 하는 아이로 구성되어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 즉 전하를 띠지 않는 거죠. 전하 띠지 않고 대신에 질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 한번 살펴볼까요? 핵 주위에 돌고 있는, 핵 주위를 운동하고 있는 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질량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을 1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자가 갖게 되는 질량은 1800분의 1 아니면 2000분의 1 정도로 아주 작은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약 1800분의 1의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량이 없는 건 아닌데 너무 작아서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다면 전체 원자는 중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의 구성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원자의 구성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입니다. 자, 원자는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라고 하면 원자의 핵과 그리고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의 핵은 다시 한 번 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며 질량을 가지고 있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데 질량이 없는 거 아닙니다. 질량이 너무 작아서 무시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질량수 또는 원자량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기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원자번호 1번이 수소이기 때문에 수소를 기준으로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소가 아닙니다. 탄소예요. 원자번호 6번. 탄소를 기준으로 한 원소들의 상대적인 질량입니다. 탄소가 갖고 있는 질량을 12라고 기준을 잡고 12보다 조금 가벼워. 얼마나 가벼운데 12분의 1만큼 가벼워. 그러면 수소 너는 원자량을 1로 하자. 이렇게 상대적인 질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 탄소인데, 탄소 원자번호 6번이고요. 질량수 원자번호 6번이 갖는 탄소의 질량을 12라고 약속을 하고, 이 탄소를 기준으로 한 나머지는 상대적인 질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자량은 단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g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한다는 거는 1몰에 대한 질량을 이야기할 때는 1몰의 탄소는 12g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량이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단위를 쓰면 안 되고요. 1몰에 대한 원자량 혹은 1몰에 대한 분자량을 얘기하세요 라고 한다면 단위를 쓰셔야죠. 그래서 몰에 대한 단위, 1몰에 대한 단위를 우리가 나타낸다면 g/몰이라고 하는 단위로 분자량 혹은 몰 질량을 나타낼 수 있고, 아무런 표현 없이 그냥 원자량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단위가 없는 상태로 답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자, 원자 번호를 이용한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 번호가 짝수인 원소는 원자 번호에다가 2배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원자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118종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주족 원소들입니다. 원자 번호 1번에서부터 약 20번까지는 이 규칙이 잘 들어맞는다는 거죠. 자, 예를 한 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 번호가 짝수인 원소의 예로는 탄소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자, 원자 번호 6번 탄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탄소의 원자량은 얼마일까라고 하면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탄소의 원자량은 12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더 할까요? 자, 원자 번호 8번 산소입니다. 자, 산소 짝수니까요. 원자 번호 2배를 하게 되면은 원자량을 확인할 수 있죠. 16 이렇게 제시하면 되겠네요. 자, 원자 번호가 홀수인 원소는 어떻게 원자량을 계산을 할까? 자, 원자 번호가 홀수인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불소, 플루오린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원자 번호에다가 2배를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주세요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자 번호 9번 플루오린 또는 불소라고 합니다. 이 플루오린의 원자량은 원자 번호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더하기 1을 하면 되니까 19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예외적인 원소의 원자량이 있습니다. 이 예외적인 상황이 너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외우셔야 합니다. 자,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규칙, 홀수인 원소의 원자량을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수소의 원자량은 1이고요. 외우셔야 합니다. 질소의 원자량은 14입니다. 마찬가지 외워야겠죠. 자, 염소입니다. 염소는 알려줄 때도 있지만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자, 35.5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 예외적인데 이 예외적인 수소, 질소, 염소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원자량을 우리는 원자 번호를 이용한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을 확인을 했고, 자, 두 번째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를 이용을 해서 원자량을 구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자량이라는 표현보다는 질량수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씁니다. 자, 구하는 방법입니다.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를 더해서 질량수 혹은 원자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탄소, 아까 봤던 탄소, 자, 원자 번호 6번 탄소입니다. 자, 이 원자 번호 6번 탄소의 원자핵을 살펴보면 양성자 6개와 중성자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의 질량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탄소의 질량수는 6 더하기 6이니까 12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자, 양성자 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양성자 수는 우리 주기율표에서 이야기하는 그 원자 번호입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 1번에 양성자 수 1개, 즉 핵 속에 양성자가 하나가 들어있다는 거. 원자 번호 6번은 핵 속에 양성자가 6개가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전자수인데 이 전자수는 양성자 수와 원자 번호는 무조건 같습니다. 무조건 같은데 이 전자수는 이 원소가 또는 이 물질이 중성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중성일 때만 양성자 수와 원자 번호와 전자수가 같은 거죠. 중성인 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소듐 또는 나트륨이죠. 나트륨 이렇게 있습니다. 중성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어떤 뭔가가 있습니다. 더하기 표기가 되어 있죠. 실제로는 양이온입니다. 자, 얘는 중성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성일 때만 우리 양성자 수와 원자 번호와 전자 수가 같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0개의 양성자와 20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양성자의 수가 원자 번호와 같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양성자가 20개니까 원자 번호 20번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원자 번호 20번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보기에 1번입니다. 1번은 지르코늄이고요. 자, 원자 번호는 40번입니다. 자, 보기 2번입니다. 칼슘이죠. 원자 번호 20번이고요. 자, 보기 3번 네온입니다. 자, 네온은 원자 번호 10번이고요. 자, 보기 4번 아연입니다. 아연은 원자 번호 30번이네요. 그래서 우리 원자 번호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정확하게 기억했는데 마치 20번 안에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칼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물어볼 수도 있죠. 질량수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자, 칼슘의 질량수는 원자 번호, 즉 양성자 20개와 중성자 20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질량수는 40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어떤 원자 핵에서 양성자 수가 3이네요. 자, 원자 번호 3번입니다. 리튬인가 봅니다. 자, 원자 번호 3번 리튬. 자, 중성자의 수가 2라고 하네요. 자, 중성자의 수가 2일 때 질량수 또는 원자량을 계산하세요 라고 한다면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해서 이렇게 질량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위원소입니다. 앞에서 질량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용한 표기들이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동위원소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동위원소. 주기율표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봤던 그 주기율표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원자 번호 증가 순서대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같은 족에 배치한 주기율표였습니다. 원자 번호 증가 순서대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위원소, 즉 주기율표에서 같은 위치에 있다고 했으니까 원자 번호가 같다는 얘기겠죠. 자, 원자 번호가 같다는 게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니까 자, 결국 원자 번호와 양성자 수는 같은 개념이니까요. 원자 번호는 같아요. 왜? 동위원소니까. 원자 번호는 같은데 누가 달라집니까? 중성자 수가 달라져서 생성되는 원소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개념이죠. 이 질량수라고 하는 개념은 원자 번호 또는 양성자 수에다가 핵 속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수의 합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얘는 같은데 얘가 달라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도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우리 동위원소입니다. 주기율표에서 같은 위치에 있어서 양성자 수는 같아요. 하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져서 결과적으로 질량수가 다른 그런 원소들을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자, 동위원소를 나타내는 표기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원소 기호가 있으면 왼쪽 아래쪽이죠. 왼쪽 아래쪽에 원자 번호를 그리고 왼쪽 위쪽입니다. 왼쪽 위첨자에 해당하는 위치에 질량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앞서서 기준이죠. 질량수, 원자량이 기준이 되는 탄소를 예를 든다면 탄소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 6번이니까 이렇게 아래첨자, 왼쪽 아래첨자 위치에 원자 번호를 나타내고 자, 탄소 중에서 중성자가 6개인 탄소, 즉 양성자도 6개, 중성자도 6개인 탄소의 질량수가 12가 되겠죠. 자, 모든 원자량의 기준이 되는 탄소, 동위원소 표기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흔히 보는 동위원소 세 가지입니다. 수소의 동위원소인데요. 자, 수소 원자번호 1번입니다. 그래서 표기법으로 확인을 하면 모두 왼쪽 아래 첨자에 1이라고 하는 원자번호 또는 양성자 수가 표기되어 있고, 자, 질량수의 위치가 질량수가 다 다르게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입니다. 질량수가 1이고요. 두 번째 질량수가 2, 세 번째 질량수가 3입니다. 각각의 이름은 1번의 경우에는 수소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게 되고, 2번의 경우에는 중수소, 그리고 3번의 수소의 경우에는 삼중수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수소의 동위 원소의 원자량과 원자번호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와 질량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원자번호 같은 양이 양성자 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나타낼 거고요. 자, 그리고 중성자 수를 확인해 볼 거고, 그리고 전자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 수소입니다. 자, 수소의 양성자수 1개고요. 중수소 마찬가지 1개, 삼중수소 마찬가지 양성자수는 1개입니다. 자, 중성자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중성자수는 보기에서 지금 질량수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질량수에다가 양성자수를 빼면은 우리 중성자수를 확인할 수 있죠. 왜? 질량수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으로 이루어졌으니까요. 자, 따라서 양성자수 1을 질량수 1에다가 뺀 첫 번째 자리 수소의 중성자수는 0이 되는 거고요. 자, 중수소입니다. 양성자수가 1이니까 중성자수 1이 돼야지 전체 2개 더해서 질량수가 2가 되겠네요. 자, 삼중수소입니다. 양성자수가 1이니까 중성자수는 2개가 되어야지 전체 질량수는 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중성자수까지 한번 확인을 했고, 이제 전자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전자수는 세 가지 동위원소 모두 중성 상태입니다. 어떻게 중성 상태인지 확인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죠. 오른쪽 위첨자죠. 아무런 표시가 없다는 말은 중성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성 상태니까 전자의 수는 누구와 같습니까? 라고 하면 양성자 수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1번 수소도 전자 하나, 중수소도 하나, 삼중수소도 전자 하나를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모든 원자는 중성자를 가지고 있어 라는 개념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수소, 중성자가 없는 수소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중성자 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은 원소의 금속성과 비금속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원소의 금속성. 자, 일단은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뉘는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소의 주기율표를 이용을 해서 주기율표에서 13족 또는 3A족에 해당하는 붕소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주기율표가 여러분이 있다면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끊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붕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가서, 자, 이 계단 모양의 기준에서부터 왼쪽에 있는 거를 우리는 금속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비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럼 계단 모양에 있는 이 경계선이죠. 이 경계선을 지금 제시하진 않았지만 중간에 있는 성질을 띈다고 해서 중금속이라고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금속의 위치에 있지만 금속이 아닌 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수소는 별도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죠. 위치상으로는 수소는 금속에 있지만 실제 성질은 비금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금속의 일반적인 성질은 우리 어떤 걸 기억합니까? 라고 하면 금속이라고 하면 첫 번째 연성이고요. 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쭉 늘릴 수 있는 거, 늘어나는 성질을 이야기하죠. 늘어나는 성질. 그리고 금속의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성질은 전성입니다. 이 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얇게 두드려서 펼 수 있는 성질입니다. 펴지는 성질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연성의 대표적인 예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한다면 늘어나는 성질을 이용하면 되죠. 구리를 이용을 해서, 구리라는 금속을 이용을 해서 도선을 만들어 쓰죠. 그래서 연성의 대표적인 예, 도선, 구리 도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전성입니다. 쭉 얇게 펴지는 성질. 아주 얇은 방막을 생각해도 되는데, 실제 방막의 개념이 딱 들어서지 않는다면, 기억나지 않는다면, 알루미늄 호일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호일,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금속을 이용을 해서 쭉 얇게 펴서 호일 만들었습니다. 호일보다는 사실은 방막이라는 개념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자, 연성과 전성이라는 개념을 도선과 구리 도선과 알루미늄 호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한 가지 성질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 금속은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얇게 펼 수 있고 늘어나는 성질이 있는 것은 이 자유전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금속의 기본적인 성질,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형도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입니다. 이 자유전자는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는 좋은 전도체, 도체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금속입니다. 금속이 갖게 되는 일반적인 성질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개념을 이야기했고, 주기율표 위치에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중금속입니다.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금속의 경우에는 주기율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금속성이 커지는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라고 하면 금속성은 자, 같은 주기에서는 왼쪽으로 갈수록, 같은 쪽에서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금속성이 커진다라는 개념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속성이 커지는 방향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다음 원소의 성질, 원소 반지름입니다. 원소 반지름 또는 원자 반지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먼저 원자 반지름의 정의를 한번 살펴본다면, 그냥 원소 하나가 있었을 때 핵이 있고 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가 실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전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궤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낸다면,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요 전자와 원자의 핵이 되겠죠. 양성자가 되겠죠. 자, 원자의 핵과 제일 바깥쪽 사이의 전자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원자 반지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해도 되고, 두 번째 정의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거죠. 자, H2 수소의 경우에 왼쪽 수소와 오른쪽 수소가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중간에 동그라미로 표현한 거는 수소의 핵이 되겠죠. 자, 왼쪽 수소의 핵과 오른쪽 수소의 핵이 된다면 이 둘 사이,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반으로 나눈 걸 원자 반지름 또는 원소의 반지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원자 반지름은 어떤 주기적인 성질을 가지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번호가 작아진다고 하니까요.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대요. 그러면 우리는 커지는 방향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커지게 되는 거고요. 자, 화살표 끝이 커지는 방향입니다.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고 했으니까, 같은 족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원자 반지름 커집니다 라고 해서, 자, 원자 반지름 주기적인 경향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자 번호,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그 양성자 힘이 세져서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세게. 인력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반지름은 작아지는 거고요.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같은 족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이유는 껍질이 하나씩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족이라고 했을 때, 자,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 2주기 원소, 3주기 원소, 4주기 원소가 될 텐데, 이 2주기, 3주기, 4주기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에 전자들이 채워져 있어 라는 개념이니까,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는 개념, 이렇게 껍질 수의 증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원소의 반지름입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한다면 같은 족에서는 껍질수가 되겠죠. 껍질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껍질수가 늘어나면 반지름 당연히 커지는 거고 인력이 강하게 작용하면 반지름은 당연히 작아지는 거야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소의 성질 세 번째, 이온화 경향입니다. 자,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고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이온이 남게 됩니다. 왜냐? 중성 상태일 때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의 수가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전자를 잃어버린대요. 예를 들어서 자, 나는 양성자 3개와 전자 3개를 가지고 있는 리튬입니다. 자, 그런데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자,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자, 중성, 나 하나 남네.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온화 경향입니다.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인데 그거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이온화 경향 세기가 있다는 거죠. 자, 앞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온화 경향이 큰 겁니다.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수소를 기준으로 해서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글자만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외우시면 됩니다. 자, 크카라고도 하고 칼카라고도 합니다. 칼카, 남아, 쉬고 알, 아, 철, 쉬고 니주납, 쉬고 수소가 기준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구, 수, 은, 백금, 금 순서대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주기율표를 외울까요? 먼저 보는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주기율표를 외울까요? 아니면 이온화 경향의 세기를 외울까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외우고 싶다면 저는 주기율표를 적극 추천합니다. 하지만 둘 다 외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온화 경향의 세기도 꼭 기억해서 앞글자를 이용을 해서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원소의 성질 네 번째,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자, 먼저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를 살펴본다면 중성 원자로부터 전자 한 개를 떼요. 전자 한 개를 떼면 양이온이 되겠죠? 자, 양이온으로 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필요하다는 말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흡수해야 되는 양이 되겠죠?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라고 반응으로 나타낸다면 흡열 반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는 어떤 주기적인 경향을 나타냅니까? 라고 한다면 같은 족에서는 0족으로 갈수록 크고라고 했는데 0족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아니죠. 18족을 우리는 0족이라고 합니다. 자, 같은 족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고요. 자, 같은 족입니다.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작고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커지는 방향만 기억하면 되죠. 원자 번호가 감소할수록 크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이온화 에너지 커지는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금속과 비금속성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원자 반지름을 이야기할 때 나타냈던 표현은 요거였습니다. 원자 반지름이었고요. 원자 반지름. 화살표 끝이 커지는 방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온화 에너지죠. 자,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방향은 이렇게 주기율표 상에서 기억을 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8A족이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위치를 본다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것 그리고 지금처럼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방향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주기적인 경향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주기율표가 제시되어 있다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방향입니다. 여기가 화살표 끝이 커지는 방향이에요. 아래쪽에서 위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 방향입니다. 이온화 에너지 커지고요. 비금속성 오른쪽에 있으니까 커지고요. 전기 음성도 그리고 전자 친화도
커집니다. 자,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앞쪽에서 정리를 했다면 전자친화도와 전기음성도에 대한 정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자친화도입니다. 자, 전자친화도는 이온화 에너지와 약간 비슷하면서도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정의를 했다면, 이 전자친화도는 전자 하나를 얻어와요. 어떤 중성 원자가 전자 하나를 얻어와서 음이온이 되죠. 음이온이 될 때, 그 다음 개념입니다.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전자친화도라고 합니다. 음이온이 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전자친화도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친화도 커지는 방향, 이온화 에너지와 커지는 방향하고 주기적인 경향은 같습니다. 자, 전기 음성도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전기 음성도는 일단은 결합이 공유 결합이어야 합니다. 자,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 똑같이 우리 나눠서 똑같이 나눠 가지자, 공유하자라는 결합이죠. 자, 전기 음성도는 여기 한번 정의를 할까요? 자, 전기 음성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 전기 음성도는 공유 결합에서 공유된 전자를 원래는 똑같은 세기로 서로 나눠 가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소와 플루오린이 공유 결합을 하게 된다면 수소가 공유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과 플루오린이 공유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때 그 힘을 우리는 전기 음성도라고 합니다. 공유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 또는 정도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주기율표에서 누가 제일 큰 전기 음성도를 갖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플루오린입니다. 자, 전기 음성도는 18쪽, 즉 8A족 원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유 결합을 하지 않을 거니까요. 자, 플루오린이 주기율표에서 전기 음성도 가장 큽니다.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를 4.0으로 기준을 해서 나머지 값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고, 나머지 값 하나하나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주기율표에서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것은 원자 번호 9번 플루오린 또는 불소다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되겠죠. 주기적인 경향은 마찬가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고 아래쪽에서 위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 주기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기적인 경향에 따른 4가지 요 개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커지는 경향이 있다면 이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커지는 방향 또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 주기적인 경향이 원자 반지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성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 금속성의 성질도 그렇게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요 개념 2가지 개념이 있는데 2가지 개념을 모두 다 기억할 수 없다면 앞에서 본 개념을 먼저 기억한 다음 나머지 개념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원자 반지름은 여러분 요거 기억해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기적인 경향들 살펴봤습니다. 자,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물어봅니다. 나타내지 않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하네요. 자,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리튬, 그리고 나트륨, 칼륨, 원자 번호 3번, 원자 번호 11번, 원자 번호 19번, 그리고 모두 1A족, 즉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기율표 위치상 확인을 한다면 리튬 아래쪽에 나트륨 아래쪽에 이렇게 칼륨이 배치되어 있네요.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고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집니다. 자, 그리고 원자 번호가 3번, 11번, 19번이라고 했으니까 원자 번호도 커지게 되네요. 자,
그리고 모두 중성 상태죠. 중성 상태에서는 원자 번호 수와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으니까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자 번호, 즉 양성자 수 그리고 전자 수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자 반지름도 커진다고 했으니까 보기 1번, 2번,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 경향이고, 이온화 에너지의 경우에는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 방향은 반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